그 입고 등록, 출고 등록에 대해서 이제 등록을 했고요. 이제 멀티 타이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핑 정보에 들어가시고요. 매핑 정보에 우리 그 G10 워크셋을 한번 클릭합니다. G10 입고 등록. 자, 입고 등록에서 보면 밴드 타이틀이라는 컬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입고 일자, 입고 수량, 입고 단가, 입고 금액, 뭐 입고라는 말 똑같죠? 그래서 밴드 타이틀에 요 하나, 둘, 셋, 네 개 항목에다가 입고라고 지정을 하고요. 입고라고 지정을 하고 입고라는 말 자체를 여기서 없애버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저장. 자, 밴드 타이틀에다가 입고라는 말 쓰고 일자, 수량, 단가, 금액 이렇게 했습니다. 출고도 똑같이 해볼까요? 출고도 똑같이 이렇게 출고 일자, 출고 수량 그 다음에 apply to form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상단에 입고라는 공통한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자, 수량, 단가, 금액. 물론 여기다가 탑 밴드 타이틀이라고 해서 밴드를 하나를 더 넣고 싶으면 뭐 테스트? 테스트라는 말로 뭐 하나 더 넣으면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 밑에 출고에 뭐 이렇게 해서 탑 밴드, 밴드 이런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매핑의 설정은. 자, 여기까지 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쉬운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모르고 혼자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알아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익숙해지는 방법은 뭐 여러 번 듣는 거는 별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고요. 직접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뭐 여러분도 인정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레포트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번에 레포트는 복잡한 레포트는 우리 시간 관계상 안 되고 품목 코드, 품목명, 뭐 규격, 뭐 요 정도 출력하는 뭐 예를 들어서 품목 현황 해가지고 레포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포트를 만드는 그 방법은 우리가 그 폼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그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템플릿을 불러다가 이제 사용하고요. 그 이제 총 3가지가 맞아야 돼요. 우선은 레포트 폼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포트 폼과 출력하고자 하는 폼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세팅이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포트 폼에서 그 받아다가 사용할 데이터셋, 데이터를 워크셋을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작업은 출력을 위한 워크셋을 제일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먼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설정을 그 다음에 하셔도 되고 그렇게 이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 마지막으로 레포트 디자인을 하고요. 레포트 디자인에서 각종 컬럼에 대해서 매핑을 해줍니다. 자, 우선 워크셋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워크셋 엔트리에서 폼 코드는 여러분의 아이디 폼 코드 진행을 하고, 자, SQL 타입이 이제 SQL 타입이라는 타입이 나옵니다. 행 추가하시고 테스트 01 언더바 폼 이름 언더바 프린트라고 이름을 한번 짓겠습니다. 테스트 01 언더바 여러분의 아이디 언더바 프린트 그 다음에 품목 출력 뭐 이렇게 이름을 한번 정하고요. 메인 폼은 테스트 01 언더바 그 다음에 워크셋 구분은 SQL이라는 형태로 출력물을 만듭니다.
SQL. 자, 쿼리는 뭐 우리 G십에 있는 쿼리를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G십에 보면은 알리지 i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컨트롤 C 하시고 프린트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이템 ID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뭐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면은 쿼리에서 뭐 제거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 정도만 가져다 쓸게요. 그리고 저장. 뭐 검색 조건 같은 거 없죠? 검색 조건 같은 거 없으니까 굳이 뭐 이거는 뭐 안 해도 됩니다. 뭐 getFields 하면은 뭐 나오긴 하지만 이건 매핑할 놈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요. 자, 여기 완성하셨으면, 자, 그 다음에 관리자 정보가 있습니다. 자, 관리자 정보에 reports entry라는 한 중간쯤에 있어요. reports entry. reports entry를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에 조회를 하시면 뭐 여러 개의 레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 리포트 코드는 그 임의로 정하셔도 되고요. 폼 코드를 보통 레포트 코드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냥 우선은 대문자로 폼 코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포트명이 품목 출력 이렇게 하고 저장. 자, 이렇게 저장하고 맨 밑에 이제 파일명은 뭐 똑같이 그냥 폼 코드로 하시죠. 뭐 우리가 그러니까 테스트 01 언더바 id 끝에 r을 하나 붙여볼까요? r 그냥 끝에 그냥 r 하나 붙입시다. 왜냐면 DLL 객체가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니까 뒤에 r 하나 붙이고, 자, 그럼 이제 워크셋 코드를 찾는데요. 워크셋 코드는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나오죠. 그래서 프린트라고 설정한 워크셋 코드. 저장합니다. 자, 리포트 코드는 뭐고요? 그 리포트명은 뭐고, 사용 폼은 이 폼에서 쓰겠다. 그 다음에 파일명. 요 이름은 그 레포트도 마찬가지로 폼처럼 DLL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폼 코드 언더바 ID 되어 있는 것에 끝에 그냥 R 하나 붙였다. 워크셋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디자이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디자이너에서 여러분이 혹시 뭐 솔루션으로 만약에 돼 있으면 솔루션에다 추가하시면 되고요. 솔루션이 없다면 파일에서 추가, 새 프로젝트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솔루션에서 추가, 새 프로젝트. 여기 보면 시스템 8 베이직 레포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찾아보기 눌러서 이곳에다가 이제 정의를 하고 테스트 01 폼, 그 다음에 끝에 R, 네. 테스트 01 ID R 하고 확인. 자, 그리고 요 하단에 있는 시스템 8 뭐 베이직 리포트는 요 테스트 01 ID R 이름하고 똑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시고, 속성에 들어가셔서 루트 네임 스페이스는 시스템 8로 하시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어셈블리 네임은 이렇게 해주세요. 어셈블리 네임도 이렇게 같이 고쳐주십시오. 테스트 01 언더바 ID R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제 디자이너를 엽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디자이너가 이제 보일 겁니다. 자, 디자이너에서 우리가 레포트라는 개념 뭐 잘 아시겠지만, 레포트는 대부분 레포트 헤더가 있고요. 페이지 헤더가 있고, 디테일이 있고, 레포트 푸터, 페이지 푸터. 레포트 헤더하고 페이지 헤더하고 다른 점 혹시 아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지 푸터는 각 페이지마다의 밑에 점이고 레포트 푸터는 마지막 페이지의 그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 페이지냐 최종 마지막 페이지냐에 따라서 이 영역에다가 어떤 오브젝트를 이제 넣어주시면 그 오브젝트가 출력이 되는 거고 뭐 그건 이제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타이틀을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타이틀에 값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형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포트 뭐 페이지 푸터는 페이지 헤더는 뭐 우리 그냥 우선은 쓸 일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닫아 놓으시고요. 페이지 헤더는 아예 그러니까 이게 공백란으로 이렇게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 푸터는 뭐 그렇다 치고 뭐 레포트 푸터도 그냥 이렇게 닫아 놓고 지금 우리가 쓸 거는 레포트 헤더하고 페이지 푸터 그 다음에 디테일 이렇게 세 가지 영역만 사용한다. 이렇게 우선 정의를 하죠. 자, 페이지 헤더에는 이제 뭘 쓰냐면 도구 상자에 자, 도구 상자에 밑에 쭉 가보시면 데브 익스프레스 12.2 레포팅이라는 부분 말고 레포트 컨트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포트 컨트롤. 네, 레포트 컨트롤이라는 데가 있고요. 자, 거기에서 XR 레이블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화면에다가 한 중간쯤 돼서 이렇게 두고 한 뭐 넉넉하니 이거 그냥 헤더 그냥 제목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네모 박스를 그리시고 자, 속성 들어가 봅니다. 속성. 자, 속성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다른 내용들은 이제 한번 쫙 찬찬히 한번 보시고요. 이 속성에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텍스트 얼라인먼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탑 레프트라고 돼 있죠. 보통 그 헤드는 센터에 두는 게 좋으니까 미들 센터로 놓으시고요. 여기 미들 센터. 자, 미들 센터로 놓으시고 바로 위에 보면 텍스트라는 값이 있죠. 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말구를 쓰세요. 그리고 글씨 크기는 여기 보면 좀 올라가면 폰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폰트. 조금 올라가면 폰트, FONT.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네임 부분에 타임 뉴 로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뭐 잘 아는 맑은 뭐 적절한 폰트로 바꾸시고 사이즈도 뭐 한 적절하게 이렇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푸터는 우리가 통상 그 하단 페이지에는 그 뭐냐 그걸 넣죠. 페이지 몇 번 페이지냐 뭐 그거.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페이지 인포라는 컨트롤 도구 상자에 보면 페이지 인포라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 인포라는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가운데쯤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꼭 이제 이게 텍스트 정렬이 탑 레프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단에 내려가 보면 센터에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 오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넣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에다가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디테일. 자, 디테일에다 값을 넣을 때는 뭐 이런 뭐 텍스트 박 레이블로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테이블이라는 걸 갖다가 사용했습니다. XR 테이블이라는 거 클릭해서 이렇게 놓습니다. 자, 돼 있으신가요? 자, 여기다 돼 있으면 이 페이지 헤더도 살짝 써야 되겠네요. 보니까 페이지 헤더는 어떤 걸 사용하냐면 이 디테일에 들어갈 값에 대한 타이틀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디테일에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C 하고 여기다 살짝 넣어서 타이틀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넣고요. 이 전체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전체 상단에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렬을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정렬이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상단에는 뭐 여러분들이 놓고 싶은 거대로 하는데 저는 이제 품목 코드, 품목명, 규격 이렇게 세 가지 나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품목 코드, 품목명, 규격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있는 내용도 미들 센터로 놓고 근데 요거는 좀 위에보다는 조금 적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조금 좀 작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여백을 딱 붙였어요. 딱 디테일에 딱 맞춰서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화면에 그 필드 이름하고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이름을 다른 건 이름은 안 정했는데 요거 테이블 그 디테일에 있는 테이블 셀 이름은 정하겠습니다. 저는 itm 언더바 cd 우리 그 아까 워크셋 만들었던 그 필드 값이죠. itm 언더바 nm 그 다음에 sp spec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헤드가 너무 크네. 조금만 줄이죠.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한 것을 미리 보기를 하면 하단에 보면 디자이너라는 탭 말고 프리뷰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 프리뷰라는 탭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아까 박스 그림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박스 그림이 안 보이죠? 그럼 박스 그림을 좀 보일까요? 그럼 여기 이 전체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시고 XR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요걸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여기 보면 borders라고 되어 있어요. borders가 none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all이라고 해봅니다. all이라고 선택하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진하게 그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border all 이렇게 하고 프리뷰로 다 가보면 이렇게 품목 코드, 품목명, 규격 이렇게 선이 이제 그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요. 매핑을 자동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 레포트는 좀 약간 코딩이 좀 필요합니다. 코딩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레포트에 보면, 요 하단에 보면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코드 보기 또는 F7 누르시면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set dataset이라는 퍼블릭으로 선언된 set dataset 이 부분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딩 예시가 있거든요. 자, 요 문자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넣고
오브젝트 네임은 itm 언더바 cd 이거 똑같은 네임이 되겠고요. item 언더바 nm 그다음에 spec 어허 제가 이름을 안 바꿨네. 텍스트만 바꿨네. 텍스트만 바꿨네요. itm 네.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텍스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름 컨트롤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류가 안 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item cd, nm, spec. 그러면 오류가 나면 여기 약간 물결 모양처럼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오류가 나지 않으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빌드해서 이 코딩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컴파일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실행시키면 됩니다. 실행시키시고, 요거를 묶어주는 거예요. 이 루트 네임 스페이스 밑에 선언이거든요. 아까 레포트에서 루트 네임 스페이스가 지정되어 있었던가? 테스트. SY 시스템 8 SYSTM 객체 이름은 요거죠. 그렇죠.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타입이 없다. 잠시만요. 세블님하고 똑같이 가야 되나?
네, 그 아까 보니까 여기 보면 이 퍼블릭 클래스 이름이 시스템 8R로 돼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컴파일 한 이후에 시스템에서 읽어드리지 못한 문제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폼 이름으로 바꾸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해당 프로그램을 띄운 상태에서 인쇄 버튼 누르면 시스템은 이제 지금 현재 레포트 만들었던 그 내용 그대로 출력을 할 거고 이게 1페이지라는 걸 나옵니다. 이걸로 뭐 내보내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PDF로도 만들 수도 있고 출력도 할 수도 있고 바로 그렇게 가능합니다. 자, 제가 좀 그거는 봐드려야 자, 오늘은 그 내용 중에 피봇 그리드까지 오늘은 해보고 마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봇 그리드는 디자인은 뭐 그냥 우리가 뭐 검색 조건 같은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리드만 하나 얹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게 피봇이라는 기능이 수행되는지 그걸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피봇 그리드를 수행하려고 하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데이터가 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얼마만큼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이게 바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선은 데이터는 많지는 않지만 그냥 아이템에 입출고 뭐 이런 정보들을 좀 몇 개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한 몇 개 정도 그러니까 월별로 해가지고 대략 한 몇 개 정도만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데이터 좀 넣어주시고요. 4월달 수량 200개 단가 이렇게 해서 뭐 몇 개 우선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테스트하면서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넣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피봇 그리드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피봇 그리드가 얼만큼 쉬우냐면 하여간 많이 쉽습니다. 자, 우리 폼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추가 새 프로젝트는 테스트 02 언더바 ID 이렇게 하겠습니다. 테스트 02 언더바 ID 아니요 베이직 폼으로 테스트 언더바 02 언더바 ID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하고 밑에 시스템 8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속성에 들어가셔서 루트 네임 스페이스를 시스템 8로 정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엽니다. 디자인을 여실 때 여기 무슨 이 판넬을 하나를 얹고 여기다가 이 판넬에 대해서 덕으로 하나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피봇 그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피봇 그리드를 가져다가 피봇 그리드 G10 이거는 피봇 테스트 그냥 하고 이게 우리가 검색 조건도 하나도 안 넣네요. 검색 조건 하나 정도는 우선 검색 조건 하나 정도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검색 조건 이 판넬에서 덕을 빼고 검색 조건을 한번 넣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검색 조건을 넣으려면 우리가 아까 저기 공용 컨트롤에서 스플리터 컨테이너 넣어가지고 여기서 처리했죠?
스플리터 컨테이너를 하나 넣고요. 오리엔테이션을 호라이전탈로 밑에 놓고 위에 상단에도 이 판넬 하나 놓고 덕으로 꽉 차게 한 다음에 얘는 이제 검색 조건이겠죠? 검색. 다음에 도구 상자에서 그냥 이 컨트롤 뭐 아무거나 중에 이 콤보 하나 넣고 품목 구분이라고 하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품목 구분은 item bc입니다. itm bc. 예, itmbc 검색 조건 하나 넣고 그다음에 피벗 그리드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플리터를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플리터에 픽스드 판넬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픽스드 판넬에 판넬 1으로 지정합니다. 참고로 픽스드 판넬은 스플리터가 화면이 리사이즈 됐을 때 그 원래 있던 그 폭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이 콤보. 네. 아무거나 뭐 검색 조건은 아무거나 그냥 편할 대로 정해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디자인 맞추셨죠? 하단에 있는 거는 피봇 그리드입니다. 이 피봇 그리드라고 이 피봇 그리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피봇 그리드. 이 피봇 그리드. 어디 갔어요? 아, 이 피봇 그리드 뒤로 갔어요? 여기가 화면 깔고 아니, 안 깔아도 돼요. 상관없어. 그냥 이 피봇 그리드 그냥 바로 보셔도 돼요. 하고 이름을 G10으로. 자, 이 피봇 그리드의 이름은 G10입니다. 자, 그럼 한번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빌드 하고요. 빌드하고 시작.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나요? 관리자 정보의 폼 엔트리에서 폼을 등록해야 되겠죠? 폼 엔트리에서 테스트 02 언더바 ID 그 다음에 피봇 테스트 저장 피봇 테스트 뭐 이름은 편할 대로 정의하십니다. 그 다음에 메뉴 등록하죠. 자, 메뉴 세팅에서 조회하시고 여러분의 메뉴에다가 추가해서 피봇 테스트 추가해서 등록해 주고요. 그 다음에 메뉴가 정상적으로 apply to form 하면 메뉴에 피봇 테스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디자인이 제대로 뜰 수 있게 해주십니다. 메뉴가 제대로 떴으면 이제 워크셋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자, 워크셋 엔트리에 가셔서 홈 코드를 똑같이 입력하시고 테스트 02 id 조회를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워크셋 코드를 똑같이 홈 코드에 02 id 너바 G10 그 다음에 피봇 테스트 메인 폼은 테스트 02 언더바 id 그 다음에 워크셋 구분은 반드시 피봇 그리드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워크셋 코드 이렇게 입력하고 이름 마음대로 정하셔도 됩니다. 메인 폼 여러분의 폼 등록해 주시고요. 워크셋 구분 피봇 그리드 자 이렇게 하고요. 요번에 이제 쿼리가 조금 아까보다는 좀 복잡해요. 자 복잡해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메인 테이블은 테스트 01 테이블이 메인 테이블이고요. 자, 예, MS SQL에서 사용하는 코딩 그 쿼리 방법론 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쿼리를 한번 보시고 저랑 똑같이 한번 쿼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너 조인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테스트 0이라는 테이블은 입고 정보 테이블이고요.
테스트 03이라는 테이블은 출고 정보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 정보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요것도 있네요. 네. 그리고 각각의 테이블은 reg id라고 그 본인의 id에 있는 데이터만 추려서 나올 수 있도록 웨어 조건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입고 정보 테이블과 출고 정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유니온으로 합해서 그거를 품목 마스터인 테이블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뭐 어떤 값을 가져온다 뭐 이런 룰인데요. 입고 정보에 있는 컬럼 이름이 다르잖아요. 입고 일자, 출고 일자. 그러니까 두 개를 날짜 DT로 합치고요. 그 다음에 입고 수량, 입고 금액, 출고 수량, 출고 금액 이 부분을 유니온으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코딩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은데 여기 위드문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MS SQL은 마치 서브 쿼리 같은 쿼리를 이렇게 위드문이라는 이런 문장으로 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위드문은 요렇게 해서 뭐 중간에 뭐 유니온 이렇게 지금 여기서 한번 선언해 놓은 하나의 테이블 문장은 요 밑에서 여러 번 재사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쿼리에 뭐 서브 쿼리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부분에서 마치 진짜 있는 테이블과 같이 구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위드문은 어떤 때 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냐면 재귀 호출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 관계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쿼리로 서로 재귀 호출화해서 데이터를 모자 관계를 이제 뎁스를 이제 바로 인라인으로 어떤 뭐 커서나 뭐 이런 거 쓰지도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뭐 재귀 호출, MS SQL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MS SQL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떤 쿼리로 어떻게 문법으로 구현하는지 한번 추가로 검색을 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get 필드를 눌러서 모든 값이 정상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해당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메뉴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핑 누르면 매핑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저장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조회하는 조회 전용입니다. 그래서 그리드는 G10 그리고 반드시 조회 순번을 지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조회 순번 1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이거 지정 안 하면 조회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매핑을 하려고 하면 이런 이제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 매핑을 합니다. 자, 매핑을 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품목 코드, 품목명, 뭐 규격, 뭐 일자, 입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만약에 쿼리로 만약에 동작을 시킨다면 이렇게 쿼리가 될 겁니다. 총 16개의 데이터 로우가 저의 경우 이렇게 쿼리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피봇을 뭐 어떤 것을 피봇을 하든지 설정을 하면 돼요. 우선 제일 이제 보통 이제 많이 피봇으로 사용하는 피봇은 날짜를 가지고 피봇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일자가 있죠. 자, 일자 컬럼에서 오른쪽 버튼을 쭉 가시면 끝에 에어리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에어리어라는 영역에 디테일 키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디테일 키. 그 다음에 입고 수량, 그 다음에 입고 금액, 출고 수량, 출고 금액. 이 부분을 전부 다 디테일 데이터,
디테일 데이터. 이거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한번 보시고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설정하신 다음에 apply to form 지정을 하면 시스템이 자, 아까 디테일 키로 지정했던 일자는 위에 상단에 올라가고요. 디테일 데이터로 넣었던 것들은 이렇게 아래로 피보팅 돼서 들어갈 겁니다. 너무 크니까 좀 80 정도.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조회 버튼 눌러볼게요. 자, 아까 분명히 쿼리로는 데이터가 16개의 로우로 이제 데이터가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적으로 화면에 바인딩 될 거는 1, 2, 3, 4 해가지고 날짜가 옆으로 피보팅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알아서 토탈 부분을 이제 설정해주고 자, 이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일자인 경우에는 다른 것과 좀 다릅니다. 일자인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월별로 보고 싶다. 그러면 즉시 월별로 집계를 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보고 싶다. 그럼 분기별로 집계해서 보여주고요. 연간으로 보면 연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자로 보면 일자는 일자로, 월은 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피봇 할 수 있는 컬럼은 일자인 경우에는 이런 기능을 이제 제공해 주고요. 만약에 피봇을 일별 위에 상단을 아이템별로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위에 아이템을 옆에다 피봇 키로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피봇 값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보통 통상 이제 피봇 그리드는 날짜 형식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좀 처리합니다. 대략 한 뭐 몇만 건 처리되는데도 피보팅 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쿼리만 정규화만 돼 있다면 쿼리 정규화되어 있는 걸 가지고 화면에 바인딩하는 시간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봇 그리드로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이 피봇 그리드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내보내기 누르면 이 피봇 상태 그대로 엑셀로 이렇게 자 지금 엑셀로 지금 넘어온 게 확인이 됩니다. 엑셀로 바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까 좀 설명 하나 좀 누락된 설명이 있어서 우리 품목 등록이라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컨트롤에 관련된 설명 중에 누락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아이콘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각각 우리 이 판넬에 있는 아이콘이 각각 있습니다. 자, 이 판넬에 있는 아이콘을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면 젖히기, 펼치기가 됩니다. 젖히기, 펼치기. 자, 그런데 나는 이 품목 등록을 좀 많은 데이터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가로, 세로가 바뀌어요. 이렇게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가로, 세로가 바뀌고요. 그다음에 클릭하면 젖히기, 펼치기.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뭐 시스템이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웬만한 화면에서는 이 판넬을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이 판넬이 사용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요. 거의 대부분의 화면들은 필수적으로 이 판넬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좀 빠르게 좀 진행했던 부분이 뭐 좀 있긴 한데 오늘의 어쨌든 그 키포인트 교육의 핵심은요. 지난주 목요일 날 했던 그러니까 수요일 날인가요? 그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폼 엔트리 등록하는 법, 그다음에 메뉴 세팅 등록하는 법, 워크셋 엔트리 쿼리 입력하는 법, 폼 매핑하는 법. 이 부분에 대한 반복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컨트롤에 대한 사용법, 그리고
우리 아까 품목을 등록을 할 때 뭐 특별하게 하단에 대해서 어떻게 조회를 해와라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그 로우가 클릭된, 즉 조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각 로우를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하단에 있는 입고 등록, 출고 등록에 있는 자료가 검색이 된다. 근데 그 검색 조건은 상단에 있는 품목 아이디를 검색 조건으로 받아서 검색을 한다. 이 부분이 또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장할 때도 여기 보면 매핑 정보를 보시면 저장 시 참조라고 지정된 이런 것은 일괄 배치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있는 값이 뭐 수만 개, 수천 개가 되더라도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값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렇게 컬럼을 지정을 해 놓으면 시스템이 저장할 때 상단에 있는 값을 하단에 있는 워크셋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검색 조건은 뭐 화면에 있는 어떤 값을 가져든 이렇게 드래그해서 검색 조건을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화면의 컨트롤이 검색 조건으로 그대로 사용됐다면 시스템은 컨트롤 디자인을 분석을 해서 그 해당 값하고 똑같은 값으로 서로 연결고리를 맺어준다. 이런 부분. 그리고 값이 없을 경우에는 개발자가 화면상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이렇게 수동으로도 매핑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매크로. 자, 이렇게 정의된 매크로는 시스템 매크로가 있고 사용자 정의 매크로가 있는데 사용자 정의 매크로는 워크셋. 매크로에 대한 거는 SC210이라는 대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그 SC210이라는 대분류 코드에서 두 가지 부분, 시스템에서 정의한 부분, 그 다음에 그 유저로 별도로 지역적으로 정의한 부분. 그래서 그거 정의는 시스템 언더바 매니저 언더바 유저 파람스라는 워크셋을 가보시면 정의를 내리는 방법, 그 쿼리 쓰는 방법이 거기 예시되어 있고요. 그 예시에 의해서 유니온 올로 해서 값을 그러니까 셀렉트 쿼리만 추가해 주시면 시스템 전역으로 해서 그 사용할 수 있다. 그 부분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자, 내일은 좀 어려운 걸 합니다. 근데 이 어려운 게 코딩을 하나씩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 참 좋은데 코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는 내일 그 제가 교육 자료에 보시면 소스를 올려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테스트 03인가 03 언더바 JINSE라는 소스가 있어요. 그 소스를 우선 각자 한번 복사를 해 놓으시고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소스에서 그 소스 내용을 좀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런 작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스에 대해서 이런 소스는 왜 이렇게 썼는지 그건 이제 직접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이프하는 시간까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내일 준비하시는 사항 중에 테스트 언더바 테스트 03 언더바 JINSE 그 소스를 가져다가 등록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소스는 각자 PC에 우선은 가지고 계시고요. 그거 가지고 내일 계획 등록, 계획 등록에 대한 그 스키마는 여기 보면 월 계획 정보 테이블 레이아웃을 보시면 등록자 아이디, 그 다음에 기준 연월, 품목 아이디, 수량, 뭐 여기다 수량, 금액 뭐 여러 가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품목 코드,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2 12개월치 정보를 테이블에다 등록을 하게 되겠죠. 실적으로 테이블에는 데이터 로우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화면상에는 데이터 컬럼 형태로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등록하느냐, 그래서 방법론을 내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설명을 드린 이후에 나머지 시간 동안 각종 그 개발에 필요한 그 모듈 부분, 그리고 우리가 요거는 이제 사실은 내일 뭐 다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게 와닿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수한 기능,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번이라는 코드가 있는데 이 3번이라는 코드는 어디에서 사용하지? 그러면 이건 사용자 정보에서 쓰고 있는 코드도 있고 품목 정보에서도 쓰고 있는 코드도 있다라고 해서 뭐 이런 정보들을 시스템이 어떤 특정 코드 만약에 데이터를 봤더니 뭐 이런 코드가 있더라. 그럼 이런 코드를 딱 뒤져보니까 이 코드는 품목 구분이라는 코드고 이런 예시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유틸성 그런 스토어드 프로시저, 펑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모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내일 시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빠르기 때문에 100% 인지는 못할지라도 개략적으로 그런 게 있다라는 선에서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때는 이 동영상에서는 사실은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방법론 혹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 내일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뭐 시간 남았으니까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하나를 빼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로직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 하시면 뭐 그것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이런 건 안 해봤거든요 오늘. 자, 자 레포트 있죠 레포트. 여러분 레포트 다 짜셨잖아요. 자 레포트 짜셨는데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중단점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요 단위에서 중단점을 이렇게 빨간 점을 이렇게 찍으면 이게 중단점이거든요. 레포트에서 여기다 한번 중단점 한번 걸어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아니요. 실행 상태에서도 하셔도 되고 비실행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요. 어쨌거나 여기다 중단점 거시고 실행 안 하셨던 분은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인쇄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중단점에 스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각종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면 오브젝트에 대한 각종 각종 그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값들. 그리고 중단점을 걸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뭐 그런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만약에 직접 실행창이라는 창도 있거든요. 직접 실행창. 물음표 치고 텍스트 값이 뭐가 있지? 아이템 cd라는 값이 뭐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어떤 값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데이터셋에 데이터셋 점 테이블스 점 카운트 테이블이 지금 한 개가 있고 데이터셋 점 테이블 점 제로 점 로스 점 카운트 데이터 지금 카운트가 10개 정도 있고 뭐 로스 점 제로 점 하면은 첫 번째는 1은 1이라는 값은 뭐 itm 언더바 2 뭐 품목명 뭐 이런 식으로 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내용을 아니까 구조체에 대한 내용을 아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셋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려면 ado.net 그런 정보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아니면 데이터셋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도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요렇게 약간 좀 회색으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 이런 오브젝트에 대해서 F1 키를 누르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MSDN 사이트를 바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 대한 뭐 이런 정보들, 이런 인포메이션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검색해서 데이터셋 클래스가 어떻게 되어 있고 데이터셋 테이블은 어떻게 쓰고 뭐 이런 뭐 예제 같은 거, 인포메이션 이런 데서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메서드에 대한 정보, 뭐 이런
코딩할 때 우리 참조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1 키를 눌러서 정보를 확인해서 보시면 개발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특별하게 더 질문사항 없으시면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